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시장도 참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주 사실 이 방송을 말씀드릴 때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2600선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00선도 사실은 무거워 보였었거든요. 2600선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였었는데 2600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2600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2641포인트로 2600선에 사실은 안착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2600선을 훨씬 많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코스피 지수에서 2600선을 훌쩍 뛰어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5월 15일경, 5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60일선 딱 찍고 시작을 했어요. 이 5월 중순에 60일선 딱 찍고 시작을 했었던 2500선도 되지 않았었던 이 주가가 그 뒤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평선도 정배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2600선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안에서 5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간 이어진 이 상승세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들어 올려주는 그리고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상승세 좋고 2600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졌는데 수급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거래대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수목금 3일 내내 10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차익실현 매물을 좀 내뱉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나 기관은 4일 내내 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600선 넘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고 그리고 거래대금 10조 원을 넘기는데도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게 기관이었고 이 기관의 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기관의 매수 중심에는 사실 기관이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제는 금융투자입니다. 그 외에 이 투자 주체가 등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순매수의 가장 큰 중심에 서 있고 그 외에 사실 두 번째로 중요한 투자 주체죠. 투신이 매수세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와 투신 중심으로 해서 이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매수세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 4일 동안, 4거래일 동안 기관이 약 한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줬고 금융투자가 한 1조 2천억 정도, 투신이 1,6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매수의 중심에는 가장 크게 이 전기전자 섹터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1조 5천억 정도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 가까운 매수세를 전기전자, 사실 반도체가 제일 많았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중심이 되는 이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이 금융업입니다. 은행주들 한 2,2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금융업도 그렇고 화학 섹터 그리고 철강, 기계 다른 섹터들도 1,000억 이상 매수한 섹터들이 4개의 섹터가 더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큰 특징은 전기전자 섹터를 기관은 가장 많이 샀고요. 외국인은 거의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이 지난주 놓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도 전기전자 섹터는 순매수 금액이 3,768억입니다. 다른 섹터는 팔았어도 전기전자는 열심히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역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전기전자 섹터의 매수세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 매매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여실히 좀 나타나는데요. 우선 외국인부터 보면 외국인이 제가 전기전자 섹터 전체적으로는 매수와 매도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전자 sek터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전자 섹터에서 무슨 종목 샀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샀습니다. 1,860억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샀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의 종목들 놓고 본다라면은 뭐 SK 하이닉스도 매수 상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화학주들도 매수를 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좀 특징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6월 9일 날만 사실 외국인을 놓고 보면 외국인이 6월 9일 이전은 매도하다가 6월 9일 날은 매수를 크게 했는데 6월 9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최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779억 원, 거의 1,780억 원 정도 샀고요. SK 하이닉스가 1,163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는 모습. 그러니까 전기전자 섹터를 살 때 반도체 빼고 사실 샀다가 이제는 반도체가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이 지난주에 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매도에 기아도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좀 이벤트가 한번 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예 바뀌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 섹터 그동안 외국인이 상당히 좋아했었던 이 자동차 섹터를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좀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관 매수를 놓고 보면 기관 매수는 좀 더 외국인보다 명확합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은행 제가 기관이 1조 5천억 가까이 샀는데 전기전자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 금융, 은행, 그 다음에 이 화학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서입니다. 반도체, 이 전기전자 섹터 안에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이 화학 섹터 안에 있는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은행주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이렇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사실 특징이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매 중에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같이 기아와 현대차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화장품 섹터 중국과 관련된 이 화장품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이 호텔 신라까지 좀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와보면 코스닥도 좋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코스피가 좀 더 좋았는데 코스닥도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중 3거래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은 역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조 원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래소만큼은 아니고요. 대신 기관의 순매수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제가 5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상승 폭은 코스피가 좀 더 크죠. 그렇지만 코스닥도 역시 상승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코스닥은 전고점보다 아직 30포인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부담은 코스닥이 좀 덜한 상황이다. 사실 이번 주 전략 말씀드릴 때도 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코스피 추가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부담감이 전고점도 좀 아직 덜 갔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급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매 종목은 이 주인이 바뀌는 이런 종목들 두 종목이 있죠. 둘 다 이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종목인데 루트로니까 이어플로우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 이 주식을 공개해서 매수를 한다.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좀 특징적으로 두 종목이 이 매수 상황에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외에 섹터별로 본다라면은 엔터주를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엔터의 대표적인 이 코스닥에 있는 세 회사 전부 다 사고 있는데요. YG엔터, 이 JYP엔터, SM까지 이 세 종목 모두 다 코스닥에서 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LNF, 첨보까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 기관으로 와보면 사실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공통되는 게 루트로닉이 매수 1위에 올라있는 모습은 좀 공통적인데 섹터를 좀 살펴보면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즈까지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 외국인과 확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 있는 엔터주를 다 매도를 했습니다. YG 엔터가 매도 1위고요. JYP 엔터가 매도 2위, 그리고 SM이 매도 5위입니다. 이 세 종목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매도 상위에 있는 만큼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엔터주들은 좀 타입 실험 매매를 하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증시보다 좀 더 부담을 느낄 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죠. FOMC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CPI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FOMC도 앞두고 있고 CPI도 앞두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좀 부담스러웠는데, S&P 500이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계속 상승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이 수준을 기록을 했고,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주후반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상승에 대한 종목들 보면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따졌을 땐 반도체와 전기차 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 지난 금요일 밤에도 테슬라 계속 상승을 했죠.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전기차가 좋았고,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부담감보다는 계속적인 상승에 지난주에는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양시장 수급까지 함께 좀 분석해보는 모습들 들어봤고요. 확실히 지난주 국내 시장이 미증시까지 포함을 했을 때 모두 상승 부담을 좀 이겨내고 더 올라갔던 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변곡점은 이제 시각이 이번 주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더 부담스러운, 사실 지난주와 부담감을 좀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못 나눴죠. 근데 과연 이 부담감을 뚫고 상승을 하면 좀 더 좋겠는데, 이 부담감, 이번 주에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월요일 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이 국제 유가에 관련돼서는 중요하겠지만, 이 화요일 날 모든 무게중심이 사실은 집중이 됩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사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수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금리에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5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FOMC가 13일과 14일 열리게 됩니다. 13일은 FOMC보다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 CPI에 가장 모든 포커스가 들어갈 거고요. 14일은 이 CPI에 따라서 이 발언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금리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이 향후에 대한 발언들이 금리 인하일지, 금리 동결인지, 혹시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3일은 CPI, 14일은 FOMC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로 공개가 됩니다. 이 미국이 만약에 보수적인 발언들 나오고 CPI가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사실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넘어선 한국은행에서도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일에는 한국의 5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이후에 4월 산업생산이 있는데, 이 13일 화요일보다는 무게중심이 많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15일 날도 13일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중국과 미국의 5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CPI는 물가 지수고요. 이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지난주에 캐나다 그 기준금리 인상이 좀 시장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었는데, ECB와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CPI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와 더불어서 FOMC 바로 이어지니까 가장 메인 일정이 주 초반에 좀 몰려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봤을 때는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까지도 골고루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 전망이 좀 우세하죠, 이사님? 네, 전체적으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사실 금리 인상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장이 기대한 건 하반기 한 2번에서 4번 정도 무조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약해질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FOMC는 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좀 부담스럽죠. FOMC는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장이 급락 나올 때만 좀 진정시키는 모습이 있지,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동결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보수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FOMC 동결은 뭐 상당히 유력하나 이 14일 수요일 날 FOMC에 대한 발언들은 좀 보수적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죠. 근데 이번 주는 정말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 지수가 좀 빨리 올랐죠. 채권보다 지수가, 주식이 훨씬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가 있었고, 그리고 매물대도 좀 살펴보면 코스닥은 조금 덜 하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선부터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2700까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FOMC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FOMC랑 CPI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모두 주 초반은 특히나 더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CPI라든지 이 산업 생산, 경제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출렁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세계 각국에 관심이 쏠리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시장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이런 성장주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는 증권가의 조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